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18일 동안 한번 공통수학 1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총 두 개의 챕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행렬 중에 이제 소단원인 행렬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을 도대체 왜 배우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그 오락기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조이스틱을 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뭐 점프도 하고 뒤로도 가고 뭐 주먹도 날리는 뭐 이런 게임입니다. 뭐 이 게임을 정말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 게임만을 즐길 수 있겠지만 이 개발자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게임은 행렬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어디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 조이스틱을 입력함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행렬에 적당한 연산이 부여가 되고 그 행렬 연산에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싸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행렬이 이런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 A, B, C, D라는 지점이 있을 때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을 더해가지고 뭐 2년간의 판매 실적을 한번 알아본다고 해봅시다. 뭐 물론 A의 뭐 작년 실적이 1200, 뭐 올해 실적이 1900 해가지고 각각 다 더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정말 많아지게 된다면 이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 작년 실적, 올해 실적 놔두고 두 개를 각각 더하게 되면 2년간의 판매 실적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데이터를 관리할 때도 적당한 행렬을 쓸 수 있구나, 쓰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1차 방정식 두 개를 가져와서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거를 중학교 때 학습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결을 하셨을 텐데요. 뭐 두 개의 미지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이것을 행렬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봐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행렬로 계산을 해서 x, y를 각각 x는 마이너스 63, y는 43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우리 아까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하면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자가 하나 더 z라는 문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대입법, 가감법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행렬을 이용하면 이 행렬의 개수들, 그 개수들 있죠. 미지수의 개수들을 따서 반대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연산을 하고 그것을 계산하면 각각 x, y를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행렬이 어느 부분에 활용되고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란 무엇이냐?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나 문자를 이제 성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형태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부분들, 수, 문자 이런 것들을 성분이라고 하고요. 행열이잖아요. 자, 행은 가로의 줄을 의미하고 열은 세로의 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들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줄이죠. 위에서부터 여기서는 체크합니다. 자, 제1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가로줄을 제2행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밑에 숫자가 더 있다면 제3행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자, 그 다음에 세로줄은 열이죠. 이거는 앞에서부터 셉니다. 자, 앞에 있는 세로줄을 제1열, 두 번째 줄을 제2열, 세 번째 줄을 제3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예시도 확인하겠습니다. 제1행은 마이너스 1과 3, 제2행은 0과 9, 제1열은 마이너스 1과 0, 제2열은 3과 9 이렇게 되겠죠. 자, 옆에도 제1행, 2행, 3행, 제1열, 2열, 3열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행이 2개고 열이 3개였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행이 2개고 열이 3개다. 그래서 2 곱하기 3행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2 by 3 행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 by 3 행열. 자, 이번에는 행이 2개고 열이 2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 by 2 행열 이렇게 부르겠죠. 2 by 2 행열. 자, 이번에는 행이 3개에 열이 3개이기 때문에 3 by 3 행열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시에서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다고 했었는데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게 되면 이것은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은 정사각행렬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행과 열이 똑같을 때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x2 행렬이죠. 그때는 2차 정사각행렬. 3x3죠. 3x3. 이때는 3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딱히 그 정사각행렬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는 그냥 2x3 행렬이다 이렇게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렬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같은 색으로 좀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대문자를 활용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성분, 행렬을 이루고 있는 수나 문자를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분은 이제 숫자면 숫자로 쓰면 되지만 문자를 써야 될 경우에는 소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행렬을 나타내는 건지 성분을 나타내는 건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행렬 A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건데 이 행렬을 구성하는 성분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A, B, C, D, E 이렇게만 적었을 때 그 문자를 쓰기가 정말 곤란해지는 순간들이 오겠죠. 개수가 많아지면 알파벳의 개수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의 문자만을 활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I행 그리고 제 J열. 자, I와 J 행열이기 때문에 가로 먼저 꼭 가져오셔야 돼요. I, J를 가져와서 대문자 A면 일반적으로 성분을 쓸 때는 소문자 A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I, J를 그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I행과 제 J열이 만나는 위치의 성분을 IJ 성분 그리고 IJ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밑에 예시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알파벳의 종류를 다르게 쓰면 불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B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A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A 보겠습니다. 자, 제1행과 제1열에 있죠? 그래서 1,1 성분은 자, A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보겠습니다. 제1행과 제3열에 있죠? 그래서 1,3의 성분은 C다. 자, 2 보겠습니다. 2행 2열에 나타낸 2행 2열이죠. 수정하겠습니다. 자, 2,2 성분은 2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B 보겠습니다. B는 소문자 B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래 점자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행 1열이기 때문에 자, 제1행 1열의 성분은 B11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행 2열에 B22가 있습니다. 자, 제2행 2열의 성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분들을 하나의 문자만을 이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행렬 A를 가져왔는데요. 자, 같은 꼴의 행렬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2x3 행렬이죠. 자, B도 2x3 행렬입니다. 자, 2행 3열, 그리고 2행 3열입니다. 자, 이렇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각각 같죠? 2개, 3개. 자, 이럴 때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꼴의 행렬을 정의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뭐 2x2 행렬과 2x3 행렬이 있을 때, 자, 행과 열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죠. 자, 이렇게 같은 꼴이 아닌 두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사칙 연산을 할 때 문제에서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항상 주어질 거예요. 왜? 같은 꼴의 행렬일 때만 이런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꼴의 행렬은 행과 열의 개수가 모두 각각 똑같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행렬이 서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같은 꼴이었고 이번에는 두 행렬이 서로 같은 겁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2x2 행렬로 같은 꼴 기본으로 되어야 됩니다. 같은 꼴이어야 되고, 그리고 A11과 B11. 자, 이거는 1행 1열의 성분이죠. A12와 B12. 자, 1행 2열의 성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들이 모두 같은 경우에 두 행렬을 뭐라 한다?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A는 행렬 A와 행렬 B가 같다. A는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똑같을 때 행렬 A와 B가 같다라고 하고 반대도 됩니다. A와 B가 같을 때 각각의 성분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행렬 A와 B가 같고요. B와 C가 같으면 자, B를 기점으로 A와 C가 각각 같아지겠죠. 그래서 행렬 A와 C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필수 예제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가 아닌 확인 체크나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결을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풀이 관련해서 질문 밴드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제2행은 제1행, 2행이죠.
자, 가로기 때문에 자, 성분들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성분들을 가져와서 성분은 일단 2, 0, 마이너스 1이니까 성분의 합은 3개 더하면 1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 3열의 모든 성분의 합입니다. 자, 열은 세로죠. 1열, 2열, 3열입니다. 자, 그러면 7, 마이너스 1, 9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3개를 전부 다 더하다 보면 15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1의 성분과 1,3의 성분의 곱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타내는 바가 2행 1열. 자, 이 친구는 1행 3열이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행, 1행, 2행, 1열이니까 1열. 성분은 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2입니다. 자, 1행 3열 보겠습니다. 1행 3열은 7이네요. 7입니다. 자,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7은 14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나와 있네요. A, 2, 3, A, 3, 2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의 의미 자체는 A 행렬의 2행, 3열의 성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2행, 3열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자, 이 친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3행 2열 보시면 8이죠. 자, 8이기 때문에 8.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최종답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렬 A의 IJ 성분을 AIJ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번, 2번 각각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때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겠네요. 자, I와 J가 각각 어떤 조건인지 나와 있습니다. I는 1, 2, 그리고 J는 1, 2, 3이네요. 그러면 자, 이 문제만 놓고 보았을 때 행렬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우리가 먼저 유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행으로 올 수 있는 게 2개, 열로 올 수 있는 게 3개이기 때문에 문제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행렬 A는 2 by 3 행렬이구나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1, 2, J가 1, 2, 3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집어넣어 보시면 자, A 1, 1은 3-2는 1, A 1, 2는 3-4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1, 3은 3-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i에다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으시면 6-2는 4. A 2는 6-4는 2. A 3는 6-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모양 자체가 뭐였어요? 2 by 3 행렬이었죠? 여러분들 성분 적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적으시면 A11, A12, A13, A21, A22, A23 이렇게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쓰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 2, 0 이렇게 행렬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분석을 해보시면 I랑 J가 같대요. 그리고 그때는 1이고 I랑 J가 다르면 0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경우 위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1, 22 이때가 같죠? 이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이때는 1, 1로 적으시고 다른 경우에는 전부 다 0으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행렬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각각의 성분들이 문자와 숫자가 적절히 섞여 있구나. 문제 보시면 딱 A, B, C를 구하게끔 되어 있죠. 이때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행렬 A, B 두 개가 같다고 합니다. 자, 같다라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됐었죠? 그렇죠. 같은 꼴이면서 뭐였죠? 각각의 성분이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모두 동일. 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꼴인가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되겠지만, 자, 행렬 A는 2x2 행렬입니다. B 보시면 2x2 행렬입니다. 그래서 같은 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성분이 똑같아야 돼요. 각각의 성분이 똑같을 거면 그 각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같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행일열 같죠? 그 다음에 이행이열. 자, O는 B 플러스 C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이행일열 같다. 그 다음에 6은 6. 자, 이행, 이열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A, B, C잖아요. 각각을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거는 사용 못할 것 같고 당연한 말이니까요. 자, 우리가 A, B를 구해야 되는데 A, B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없죠. B, C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2A-1이 4니까 2A-1은 4를 이용해서 A가 얼마다? A는 미안해요. 여기 문제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5A-1입니다. 미안해요. 5A-1. 여기도 5A-1. 자, 그래서 5A-1이 4와 똑같기 때문에 A는 얼마? 1이다 구하시면 되겠죠. 자, A가 1인데 우리가 B, C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번식, 2번식이라고 써보면 1번식에 A는 1을 대입하시면 B가 나오겠죠. 그래서 1식에 대입하시면 자, 3-2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B는 얼마다? 2다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대배요, 이번에? 그렇죠. C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 대입합니다. 이 식에 대입하시면 최종적으로 C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빠르게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수나 문자를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묶은 것이다. 가로는 행, 세로는 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행과 열이 같을 때는 정사각 행렬, 그리고 2x2면은 2차 정사각 행렬, 3x3는 3차 정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행렬은 대문자, 성분은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자, 행과 열의 개수가 각각 같으면 같은 꼴, 각각의 성분이 같으면서 같은 꼴이면 뭐다?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운 내용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밑에 확인 체크 풀 수 있는 친구들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내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